안녕하세요. 앞쪽 보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자동차공학과에 재학 중인 19학번 이창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께서 재학 중인 학과를 지원하게 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사실은 제가 이제 중학교 때 500명 중에 450등 정도로 성적이 매우 좋지 않았어요. 시험 날은 학교가 빨리 끝나는 날이니까 빨리 PC방에 가서 게임을 할 수 있는 날이라고 인식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이제 손재주는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도 좋아했고 손재도 좀 있으니까 실업계 고등학교에 가서 자동차를 정비하는 걸 배우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실업계 고등학교는 안 된다라는 집안의 반대 때문에 결국은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을 못했고, 대신 아버지께서 네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을 해서 대학을 진학을 하되 네가 어떤 전공을 하든지 난 상관 안 하겠다. 네가 그때 가서 네가 원하는 전공을 하고 그때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이렇게 자동차 공학과에 재학 중이고요. 고등학교에 이왕 온 거 인문계 고등학교 대학 갈 수 있을 만큼 그래도 좀 열심히 해보자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도. 네, 자동차 공학과라는 이름만 들으면 공대 계열 쪽의 학과일 것 같은데 자동차 공학과에 들어가면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나요? 네, 공대 계열의 학과가 맞고요. 거의 이제 기초는 기계공학인데 이제 3, 4학년에 들어서 좀 더 심화해서 배우는 과정들이 자동차에 좀 더 초점을 두고 배우는 과목들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학교에서 공대는 따로 있고 자동차 융합대학이라고 이제 자융대라고 따로 있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해서 대학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공대들은 보통 수학, 과학 이런 거, 물리, 화학 이런 거 많이 배우잖아요. 저희도 비슷하게 배우고 그 이후로 이제 그런 기본 과목들이 선행이 되면은 정력학, 동력학 이런 역학 과목들, 유체역학, 연력학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기계공학과에서 좀 더 자동차 쪽으로 파고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자동차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배우는 그런 학과라고 보면 될까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4년 동안 이제 자동차에 대한 모든 부분을 배우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게 단정 짓기는 좀 어렵고 모든 거에 대해서 어떤 단계적으로 배운다라고는 어렵고, 어떤 자동차에 대해서 대학생 수준에서 심도 있는 탐구를 할 수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생산 공정이나 관리 같은 과목도 배우고, 그 다음에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뭐 소음이나 아니면 진동 이런 역학들도 다 배우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 직무로 연관되는 거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대학원을 진학하거나 아니면 좀 더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멘토님께서 생각하시는 자동차 공학과의 장점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단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당연히 자동차 공학과니까 자동차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모여 있겠죠. 대부분은 마음 맞는 친구들은 저랑 이제 자동차를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자체가 일단 그 자체로 장점이고, 또 교수님들께서 현직에서 종사하시다가 교수님으로 오신 분들도 꽤 많아서 현직 얘기, 나 때 GM은 말이야, 맨날 이제 뭐 하시면 이제 나 때 GM은 말이야, 내가 GM 있을 땐 말이야 이러던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 학교 총장님이 되셨어요. 또 자용대가 배출한 또 인재이시기도 하고, 또 되게 그 교수님 강의를 제가 진짜 감명 깊게 들었어요. 저는 대학교 다니면서 솔직히 좀 회의감도 많이 들고 했는데, 그 자동차 공학 기초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수학이나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진짜 자동차에 대해서 탐구하는 과목이에요. 그 과목을 들으면서 내가 진짜 학교에 이 학교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든 적도 진짜 있습니다. 진짜 1학년 때는 그 과목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진짜 너무 좋은 과목이어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또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이 만든 자동차를 보통 로비에다 1층 공학관 로비에다 전시를 해두는데요. 그런 이제 로비에 전시되는 차를 가지고 이제 대회 안 나가는 차들을 이렇게 한번 퍼포먼스로 학교를 돌거나 드리프트를 막 이렇게 하는 그런 행사도 있어요. 그런 행사도 자주 하고, 그러면 자동차를 가까이서 보게 되니까 당연히 저는 엄청 좋겠죠. 이 자동차는 몇 마력이다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공대적인 질문 뭐 이런 것들 생각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것도 장점이고, 또 당연히 이제 좀 취업 문제가 빠질 수가 없는데 전화기과에 속하는 과로서는 진짜 취업이 잘 되는 편이고 안정적으로 진로 설계가 좀 되는 편입니다. 그래도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은 진짜 추천할 만한 학과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장점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혹시 학과의 단점으로 꼽을 만한 게 따로 있을까요? 또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취업이 안정적으로 잘 되는 편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점 따는 것 이외의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은 아니에요.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이제 문과 이쪽 다니는 친구들, 예체능 계열 친구들을 보면 대외 활동도 되게 열심히 하고 어떤 공모전이나 이런 프로젝트에도 많이 참여해서 자신의 이런 실적들을 많이 쌓고 그러는데, 솔직히 저는 학과에서 그런 선배님들을 잘 못 보신 것 같고요. 그게 또 저한테는 좀 단점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대외 활동을 좋아하고 밖에서 공모전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가까운 학과 선배가 좀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으면 저도 이제 좀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이 도움 많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울 뿐이지 또 못하는 건 아닙니다. 언제든지 뭐 서울에 있으면은 서울의 대학생들 모아서 자율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솔직히 핑계긴 한데 그래도 좀 가까운 거리 내에 마음적으로 가깝고 학교도 같고 그러니까 그런 선배님들이 많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케이스들을 제가 별로 못 봐서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또 이제 또 말씀드릴 건 좀 여담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단점은 보통 어르신분들이 이제 저는 경상도 출신이기 때문에 너 뭐 무슨 대학 다니니? 어떤 과니? 뭐 이런 걸 묻는 걸 되게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물으시면은 저는 자동차 공학과에 다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 내 차에 전등이 고장났는데 좀 고쳐줄래?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고 솔직히 저는 이제 자동차 정비과, 그러니까 자동차과와 그리고 자동차 공학과는 배우는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 차이에 대해서 많이 인지하지 못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냥 뭐 자동차가 들어가니까 공학과라는 네이밍보다는 자동차의 네이밍이 더 강해서 뭔가 야 그럼 뭐 너 자동차 막 엔진 뜯어가지고 고칠 줄 알겠네?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뭐 실제로 그런 활동들을 하긴 합니다만 주가 되는 활동은 아니라서 공학과는 이제 생산이나 이런 공정관리 그리고 뭐 연구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는 학과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막 이렇게 뜯어서 고치는 거는 중점적으로 배우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한테 그런 오해를 하시는 게 좀 단점으로 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기계공학과인데 자동차 공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기계공학과 기계공학과 그렇구나 이렇게 하시는데 자동차 공학과는 안 그래요. 내 자동차 어디 고장났는데 좀 고쳐줄래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오해가 좀 있는 부분이네요. 네, 저희가 학과에 대한 장단점을 들어봤으니까 국민대학교 학교에 대한 장단점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혹시 장점 먼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신입생들 분 이제 뭐 입시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기에 대학교 캠퍼스는 크면 좋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왜냐면 그게 또 고등학교 때 로망이고 저도 그랬어요. 저 또한 내가 지원한 학교는 왜 이렇게 작지? 뭔가 학교 지원하지 말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근데 실제로 이제 대학교를 다녀보고 친구들의 이제 여러 의견을 들어본 결과 학교의 크기는 적당한 게 좋아요. 근데 저희 학교는 진짜 딱 아담한데 적당한 그 사이즈 경계에 있어요. 너무 좋아요 이게. 다른 학교들 뭐 문과 수업을 듣다가 공대 수업을 들으러 가려면 한 20분, 30분 걸어가야 되는 학교도 있는데 저희 학교는 한 10분 정도면 이제 학교 끝과 끝 15분 정도면 갈 수 있고 이게 굉장히 좋은 장점인 것 같고요. 또 학교와 학생 간의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 되게 잘 구축이 되어 있어서 집으로 우편물이 맨날 날라오고요. 그런 우편물들을 보면 그래도 막연한 취업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들이 좀 해소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뭐 창업 지원이나 산학 연계 지원을 되게 잘해주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장점이라고 꼽을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은 막연하게 나 어디 가지? 나 무슨 스펙 쌓아야 되지? 하는데 그럴 때면 꼭 집에 우편함에 저희 자취방 우편함에 딱 국민대학교 이렇게 날라와 있어. 보면 그 창업지원센터나 아니면 뭐 그 산학협력단 이런 데서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 보면 어떤 스펙을 쌓는 게 좋다, 이런 스펙들이 있다 이런 것들도 많이 오고 선배들의 취업 수기나 이런 것도 적어서 보내주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선물 받듯이 되게 너 이런 고민 있지? 하듯이 넣어놓고 가셨네요. 아무래도 대학생들한테 취업에 대한 고민은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인데 학교에서 이렇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그건 굉장히 좋은 장점인 것 같네요. 혹시 이제 학교의 단점에 대해서도 혹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거 말하면 또 혼나는데 제가 사는 곳, 제 자취방과 학교는 굉장히 넘어지면 코다할 거리 정도로 가까운 거리예요. 하지만은 학교가 산 위에 있어요. 서울의 북한산 자락 밑에 있는데 되게 이제 학교 등교하는 길이 가팔라요. 다 오르막길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이나 겨울에 특히 춥고 더울 때는 두 정거장인데 진짜 버스 타면 한 3분 정도 걸리거든요. 걸어가면 20분 걸리고 버스를 꼭 타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게 또 학교는 가까운데 걸어가긴 애매한 거리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버스를 꼭 타게 되는 거리. 근데 뭐 봄, 가을 날씨 좋을 때는 또 그쪽에 개나리가 피고 그래서 되게 좋은 길이기도 한데 그런 것도 단점이라고 꼽을 수 있겠네요. 또 학교 주변에 북한산 둘레길 코스라 트레킹 코스가 갖춰져 있어서 뭐 운동을 하거나 밖에서 그런 것도 가능하고 되게 그 코스가 잘 짜여져 있어요. 그 강이 흐르면서 그런 것도 돼 있고 그 강 따라서 이렇게 쭉 가면 천 따라서 가면은 끝부분에는 이제 북한산 입구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북한산 등산을 하면은 보통 그렇게 갔다 오면 학교에서 한 왕복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탁 올라가면 그 북한산 대성문 이런 데서 딱 경치를 보면 진짜 좋고 힐링되는 느낌이기도 하고 서울에 이런 데가 잘 없거든요, 솔직히. 또 이제 학교의 장점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원론으로 돌아가서 단점은 또 홍대, 신촌, 건대라고 불리는 소위 이제 서울 3대 대학가에 비해서는 말도 안 되게 작은 상권을 가지고 있고요.
학생 수는 그래도 꽤 있는데 진짜 제가 사는 이제 포항이라는 동네보다도 못한 상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좀 단점이라면 꼽을 수 있겠네요. 뭔가를 이제 내가 하려고 해도 뭐 대학생 활동들이랑 보통 이런 게 대학 3대 대학가에서 모이니까 홍대, 신촌, 건대에서 모이니까 그런 데까지 가는데도 또 불편하고 지하철역도 없으니까 지하철역이 있긴 있습니다. 국민대 입구라고 있는데 걸어서 한 30분 정도 걸려요. 네, 그것도 저희 집 기준이고요. 학교에서 걸으면 한 40분 정도 걸릴 거예요. 그게 과연 국민대 입구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요. 그것도 또 단점이죠. 대학교 서울에서 다니는데 지하철역이 없다? 학교가 아마 그거는 이제 국민대밖에 없을걸요. 그런 학교는 서울에. 그건 진짜 단점입니다. 저희 학과에는 이제 자동차 관련된 이런 학회나 동아리가 꽤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 또 대표적으로 손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코라라고, 저는 그렇게 오고 학교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자퇴한 친구들도 많이 봤고, 그리고 저희 과 자체가 좀 특수과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5, 4, 3에서 5 정도라고 봐요. 과제가 딱히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닌 것 같아요.